그다음 이제 본문인데요. 어, 자, 시각적 보안, 암호화 알고리즘의 보안 안정성 척도에 관한 논문을 먼저 보면요. 여기 이제 2장이 있고, 2장 제목이 종래 이미지 왜곡 정도 척도를 이용한 평가. 그래서 종래에 쓰고 있는 많은 척도들이 있어요. 왜곡도를, 영상의 왜곡 정도를, 뒤틀림 정도를 측정해주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MSE가 있고, PSNR 있고, SSIM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들을 소개하는 것이 2장입니다. 그래서 2.1에서 2.3까지는 종래 방법들을 설명해주고, 2.4에서는 새로운 종래 방법들의 한계를 이제 2.4에서는 종래 방법의 한계를 설명해 주죠. 기존 왜곡도 측정 기준에 의한 암호화 우수성 실험에서 여기 이제 실험 결과가 여기서 중간에 나와요. 이게 원본이고 요거는 이제 그 세 가지 암호화 방식을 쓴 거예요. 암호화 방식 1번, 2번, 3번 여기서 보면 이제 어느 것이 암호화가 제일 많이 됐어요? D죠. 누가 봐도 D가 제일 암호화가 확실하게 된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시각적 우수성은 그 D가 1등, 그 다음에 C가 2등, 그 다음에 B가 3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MSE나 PSNR이나 SSIM으로는 이런 3, 2, 1의 순서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계산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요 순서는 그냥 주관적으로 쓴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SSIM이나 PSNR이나 MSE를 계산하는 시기, 이 시기에 의해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요 시각적으로 우리가 본 요 1, 2, 3의 순서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없다. 그러니까 기존 측정 방식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문 데이터를 암호화한 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3장에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타나고 요렇게 요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은 어,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어떤 척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4장에 보면은 이제 실험을 한 거죠. 2장에는 기존 방식들에 대한 소개와 비평이 있고, 3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고 있고,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이제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원본 영상이 있고,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암호화를 했고요. B번과 C번, 요 암호화에 대해서, DH가 이제 새로 제안된 방법이죠. 여기도 이제 표 2도 DH가 새로 제안된 방법이고요. 새로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방법들보다 낫다는 그 주장을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본 거하고 C가 제일 그 암호화 방법 C가 제일 안 좋고 제일 성능이 좋고 2가 그 다음이고 1이 이제 원본 영상이니까 원본 영상은 이제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음, 자기 주장을 할 때 기존 방법, 새로운 방법,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한 비교 이런 식으로 되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 또 다른 논문도 이제 보시겠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2장에 제한된 방법이 바로 나와요. 서론 다음에 바로 자기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 두 개 다 지금 프로시딩 논문이거든. 짧은 논문이라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는 설명 안 하고 서론에서 기존 연구를 간략하게만 그냥 언급한 쪽입니다. 자기 방법, LBP 기반의 방법이 뭔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컬 바이너리 패턴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로컬 바이너리 패턴 특징 간 템플릿 매칭을 이용한 얼굴 검출 방법. 그러니까 요거는 LBP가 뭐냐? 2.1은 2.2는 요 LBP를 이용한 얼굴 검출 알고리즘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은 실험 결과입니다. 3장의 처음은 이제 실험 환경, 실험 3.2는 실험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실험 환경은 보면은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할 때 실험 데이터는 뭘 썼고 어떤 환경에서 실험했는지 여기서 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컴퓨팅 환경을 이야기하고 또는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값을 뭘 썼는지 실험을 할 때 충분한 개수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했는지 이런 게 독자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떤 영상을 가지고 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00장을 가지고 했다 그러고 자세 변화가 있는 영상이 몇 개 썼고 조명 변화가 있는 영상은 몇 개 썼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구한 거다. 요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BP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 값 설정이 있는데요. P와 R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을 4와 1로 설정해 가지고 실험했다. 요렇게 이제 실험을 그냥 똑같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했던 실험을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객관적 검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설명해 줬고 3.2는 이제 결과를 설명합니다. 결과는 이제 리콜하고 프리시전, F1 코스라고 하는 세 가지 척도로 비올라 존스라고 하는 기존 방식하고 LBP 기반 템플릿 매칭이라고 하는 나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그 비교를 했습니다. 전체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 변화에 강인하다는 주장을 했으니까 표 2는 자세 변화가 있는 것만 모아가지고 또 따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거는 보면은 100%, 100%, 100%인데 자세 변화에 특별히 이제 더 강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비올라 존스는 23%, 100%, 38% 각각의 척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냥 했을 때는 내게 98%, 96%, 92.6%. 근데 프리시전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비올라 존스 방법보다 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보면은 니콜 관점으로 보면 낫지만 프리시전 관점으로 보면 못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연구의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실험자가 다시 좀 봤더니 아, 자세 변화가 있는 거는 내게 비올라 존슨 방법보다 더 낫더라 하는 걸 이제 발견한 거고 그거를 가지고 내 거에 어떤 요런 환경에서 내게 월등히 낫다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따로 또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어떤 그 센스가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냥 다 해보니까 이때는 내게 더 낫고 일반적으로는 뭐 좋고 안 좋은 게 뭐 비등비등하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떤 제한 조건을 딱 주면은 그때는 내 것이 특별히 더 낫다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제한 조건을 요렇게 주면은 내 것이 기존 거보다 더 못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결론을 요런 환경에서는 내 거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나머지 환경에서는 기존 거 쓰는 게 유리하다. 요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이렇게 나온 결과로 실망하지 말고 다시 살펴보면은 뭔가 주장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아, 자세 변화 요런 게 문제가 되면은 내 걸 가지고 써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는 이제 그 객관적인 숫자라는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요거에 대한 해석, 설명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은 결국 요 값을 보면은 자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내 것이 더 강인하다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은 객관적인 값 데이터에서 객관적인 내용 데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3.2가 구성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쓰기 쉬워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에 있는 내용이나 요약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그대로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자, 여기 볼까요? 이미지 암호화 방식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로서 원 이미지와 암호화된 이미지의 상관도가 얼마나 낮은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필요하다. 자, 우리 논문이 중요하다란 말 또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요약이 나왔던 내용이 이거나 서론에 나왔던 내용인데 표에만 살짝 바꿔서 또 썼죠.
종래 이미지 왜곡 정도의 척도로 사용되던 MSE, PSNR, SSIM 등은 시각적 판단과 불일치되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암호화 방식의 우수성 판별에는 적합하지 않은 척도 이미 실험 결과 확인되었다. 네, 요것도 역시 요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죠? 반면에 암호화된 이미지의 왜곡이 얼마나 균일한가를 측정하는 제한된 방식이 시각적 판단 정도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래서 내 논문에 기여도를 이렇게 써줌으로써 끝났습니다. 또 다른 논문, 아까 얼굴 인식하는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본 논문에서는 강인한 얼굴 검출을 위한 텍스처 특징 기반 템플릿 매칭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이 무엇에 관한 건지 요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연산량이 적고 조명 및 자세 변화에 강인한 로컬 바이너리 패턴 히스토그램을 텍스처 특징으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말이 앞에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실험 결과 제한된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올라 존스 얼굴 검출 알고리즘보다 높은 검출 성능을 얻을 수 있었으며 특히 자세 변화의 강인한 특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자기 논문의 핵심 내용과 자기 논문의 실험 결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덧붙여서 앞으로 뭘 하면 좋겠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이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에. 향후 계획으로 얼굴 검출 시 false positive를 줄이기 위한 후 처리 과정을 제한 방법과 연동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앞으로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할 건지 후속 연구자들이 뭘 하면 좋을지 제안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다음은 참고 문헌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 문헌에 열거되는 논문들은 이 논문을 이행하기 위해서 선행지식에 해당하는 논문들, 그러니까 이 논문의 기초가 되는 논문들 이제 거기에 포함시켜 줘야 되고요. 또 이 논문과 경쟁 관계 있는 논문,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푼 논문도 언급을 해줘야 되고요. 또 이전에 있었던 연구 결과, 이 논문의 그 기초가 되는 논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참고 문헌에 인용한 논문들인 경우에는 그냥 참고 문헌에만 열거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논문 본문에서 서론이든지 본론이든지 거기에서 인용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을 표기하는 방법은 그 논문지마다 그러니까 안내가 있습니다. 그 논문지마다 어떤 방식으로 참고 문헌을 표기하라 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스타일을 반드시 지켜서 논문 인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 문헌에는 이렇게 논문만 인용하는 건 아니고요. 책도 이제 되고요. 또 인터넷 자료, 또 특허, 저널 프로시딩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리소스들이 참고 문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학 분야이기 때문에 IEEE 스타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그 참고 문헌의 각 항목별로 표시하는 순서가 저자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제목이 오는데 이제 그 논문인 경우에는 제목을 큰 따옴표로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술대회 명이라든지 출판사 명이라든지 출판 연도라든지 페이지 번호 이런 출판 정보가 뒤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참고 문헌마다 마침표를 줄 맨 끝에 찍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책인 경우에는 앞에 번호가 오고요. 대괄호 안에 번호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 이름이 오고, 그 다음에 책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몇 판인지, 1판, 2판, 3판 이렇게 나눠지는 책들은 몇 번째 에디션인지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판이 된 장소, 보통 이제 도시명이 됩니다. 그리고 출판사명,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출판 연도, 주로 이제 핵심적인 정보는 저자가 누구고, 논문 제목이 어떻게 되고, 출판사가 어디고, 연도가 어디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논문인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 번호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저자 이름, 그 다음에 논문의 제목, 그리고 어느
학술지에 출판됐는지 학술지 명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다음 이제 볼륨 넘버 어, 몇 번째 볼륨에 몇 톤지. 예. 그리고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는 이제 pp라는 약어로 시작한 pp 점 찍고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그리고 이제 출판 달과 연도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학술대의 논문 두 종류가 있어요. 저널 논문 있고 학술대 논문이 있는데 학술대의 논문인 경우에는 저널 논문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번호가 오고 저자 이름, 논문 타이틀,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이제 그 저널인 경우에는 그 학술지명이 표시되는데 그 자리에 여기는 학술대회명이 오게 됩니다. 학술대회명. 그리고 이제 역시 그 학술대회가 열린 장소, 도시명이 보통 오게 돼요. 그다음에 몇 월, 몇 년도, 페이지 번호가 맨 끝에 오게 됩니다. 그 저널인 경우에는 이제 월, 달 이렇게 오는데 학술대회인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가 맨 끝에 오죠. 특허인 경우에는 번호가 오고 발명자, 특허의 명칭, 그리고 이제 특허 번호가 옵니다. 페이턴트 넘버, 그 다음에 월, 일, 년 이런 식으로 특허가 등록된 월, 일, 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출원 연도죠. 출원 연도. 이제 여기에 예시가 있습니다. 자, 모든 참고 문헌은 앞에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숫자가 옵니다. 순서대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논문이 순서대로 이렇게 어, 나와야 되고 논문을 인용할 때는 이 번호를 가지고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문을 인용하는 순서대로 참고 문헌에 번호가 붙여서 논문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인용하는 논문은 참고 문헌에서 1번 번호를 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인용하는 논문은 참고 문헌에서 2번 번호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참고 문헌은 저자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Introduction to Electrodynamics Fourth Edition인 거 보니까 책 제목입니다. 그리고 뉴욕은 책이 출판된 그 도시명이고요. 여기 XYZ 프레스가 출판사명 2013이 출판 연도가 되겠습니다. 2번 인용 문헌은 제이 스미스라는 저자명이 있고요. 여기 따옴표가 있는 걸 봐서 논문 제목입니다. Research in AI 논문 타이틀이고요. Journal of Machine Learning 이것은 학술지명이 되겠습니다. 그 학술지에는 볼륨과 넘버로 그 학술지들을 구분하는데 이 볼륨은 이제 이 저널 오브 머신 러닝이 10년째 지금 출간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볼륨 10의 번호를 달고 나온 학술지 중에 그 해에 두 번째로 나온 학술지란 뜻입니다. 넘버 2는 같은 해에서 몇 번째 나온 학술지냐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PP는 그 페이지 번호 123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이 논문이 실려 있다는 얘기고요. 마취 3월 2020년에 퍼블리시 됐다는 얘기죠. 3번 인용 문헌은 S. 토마스 and R. 데이비스라는 두 명의 저자가 집필한 논문이고 따옴표가 있는 걸 봐서 이제 논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Advances in Wireless Communication 이게 이제 논문 타이틀이고 In Proceedings of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s 요게 이제 그 학술 대회 이름이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cation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EEE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죠. 그 시드니에서 열린 학술대회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시드니는 오스트레일리아 있죠? 예, 여기 이제 장소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술 대회가 개최된 날짜 준 2021년 그리고 페이지 번호가 101페이지에서 105페이지 그 프로시딩의 101페이지에서 105페이지에 이 논문이 실려 있다 이 말이죠. 4번 인용 문헌은 J. 브라운 그리고 이제 제목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옵티미제이션인데
뒤에 여기 보니까 특허네요. US 페이턴트하고 특허 번호가 이렇게 있고, 특허가 그 청구된 날짜가 2020년 3월 1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논문은 크게 봐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전에 논문이라는 거는 논문의 모집, 심사, 출판, 이 모든 것은 학회에서 보통 주관하게 됩니다. 학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끔씩 이제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권위는 학회에서 하는 것이 이제 권위는 학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컴퓨터 쪽은 한국정보과학회가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컴퓨터 쪽의 학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학회, 대한전자공학회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전자와 컴퓨터 전기 분야를 아우르는 그 학술 단체가 10개는 아마 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제일 유명한 곳은 ACM이 이제 컴퓨터 쪽에 제일 큰 단체입니다. Association of Computing Machinery의 약어인데 컴퓨터 쪽은 이곳에 논문 실는 것이 가장 이제 안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공학 쪽은 IEEE라는 그 학술 단체가 있습니다.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의 약자인데요. 역사도 오래됐고, 회원수도 많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컴퓨터 분야도 포함하고, 전기, 전자, 통신, 제어, 그리고 이제 물리학의 일부까지, 광학 분야까지도 아마 다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제적인 표준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IEEE에서 하고 있습니다. IEEE 멤버가 되고 IEEE의 논문을 내고 IEEE의 논문들을 심사하고 그런 학술 활동을 보통 이제 좀 제대로 이제 그 IT 쪽에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출판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로시딩에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널이라고 하는 형태로 논문이 실립니다. 학술 대회에서 만드는 논문을 프로시딩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학술 대회는 연구의 내용, 최신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공유할 목적으로 이 학술 대회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따라서 프로시딩은 새로운 내용을 빠르게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시딩에 실리는 논문은 그래서 먼저 구두 발표를 하고 그 구두 발표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학술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빠른 그 정보의 소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심사 기간도 짧고 논문도 비교적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저널은 연구 내용을 심도 있게 자세하게 작성해서 널리 일반에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심사 기간도 길고 논문의 길이도 길고 자세합니다. 그리고 이 저널은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고 그 책의 형태로만 유통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통 1년에 4차례 정도, 어, 또 가끔씩 나오는 거는 1년에 2차례 정도 도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한동대학교의 구호가 배워서 남주자인데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알게 된 것을 남한테 주기 위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논문 작성하는 거를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목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고생해서 알아낸 여러 가지 노하우나 지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논문은 친절해야 되고 과장이나 어, 허위 내용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읽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논문의 내용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성실하게
해서 논문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읽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게 그렇게 어지럽게 쓰지 말고 정갈하게 쓰고 간결하게 쓰면서도 핵심이 잘 보이도록,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이 그 논문을 재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논문에 다 담길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논문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핵심 아이디어 위주로 써야 됩니다. 근데 그 논문을 재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또 빠져서는 안 되고요. 이런 균형을 잘 맞춰서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